안녕하세요. 대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저는 이제 어떻게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 부자보고서 2025년 투자 전략 요 내용인데요. 제 투자 전략은 말씀드렸었죠. 부동산 관련해서는 25년 상반기까지는 관망할 것이다. 아마 대격변이 한번 일어날 걸로 저는 예상이 된다.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전략이 25년 상반기까지는 관망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위해서 계속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보면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고 주식이 있죠. 요즘은 이제 가상자산, 가상자산도 있고 또 금도 있습니다. 그 외에 채권도 있고 많죠. 여러 가지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요 정도가 많이 움직이는데 요 내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대한민국 부자 보고서란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KB에서 매년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거를 매년 챙겨보거든요. 이거를 챙겨보는 이유가 인생에 그리고 제가 자산을 늘림에 있어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 보시면 KB 경영연구소가 2024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한국의 부자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사람은 약 전체 인구의 0.9%를 차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금융자산 10억, 이게 딱 들으면 나도 부자인가? 이런 생각 들죠. 금융자산은 말 그대로 그냥 현찰 같은 혹은 주식이나 채권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금융으로 된 자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보통 우리나라가 부동산과 현금, 캐시의 비율을 보면 부동산이 한 70% 정도, 현금이 한 30% 정도라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따져보면 부동산은 80대 20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이 10억이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은 약 30억에서 40억 정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미루어 보면 대한민국 1%에 들어서려면 한 50억은 최소 40억에서 한 50억은 있어야 대한민국 1%에 들어선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순자산입니다. 순자산. 순자산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진짜 내 돈. 이게 이제 순자산입니다. 순자산. 이 순자산이 이제 한 40억에서 50억 정도가 있으면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 1% 정도구나. 커트라인에는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인생의 목표가 이제 1%에 들어가는 거죠. 네, 1%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 못 들어갔어요. 네. 갈 수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일이 이쪽 그 부동산 개발 쪽이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은 수백에서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분은 1000억 이상, 수천억인지는 모르고요. 한 1천억까지 가진 이제 회장님들하고 제가 이제 미팅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눕니다. 이분들도 제가 필요하니까 저에게 용역 계약도 하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요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듣는 것도 있고 업무에 관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떻게 부자가 되셨냐라고 저는 항상 여쭤보거든요. 좀 친분이 쌓이면.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쭉 들어보면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를 따라해라. 왜냐면
부자라는 게 단순히 돈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도 있지만, 돈 하나로만 부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부자들은 돈 냄새를 잘 맡죠. 요게 가장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돈 냄새를 잘 맡는, 어떻게 맡는가, 그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냄새를 맡지 못한다면, 그런 능력이 나에게 없다면, 내 DNA에는 그런 게 없다면 부자를 따라하는 거죠. 실제 부자를 따라하면 돈이 좀 벌립니다. 그 사람이 뭐 하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제가 96년도부터 주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니까 2020 이제 4년까지니까 연도수로는 한 28년, 29년 됐죠. 이 기간을 하는데 수익이 난 거는 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96년도 때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닷컴 버블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 다음이라든가 라이코스는 아니죠. 다음, 네이버 이런 데서 재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미도 봤었지만 또 반대로 뭐 폭삭 주저앉기도 하고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최근 한 8년, 9년 정도, 그러니까 15년 이후부터 안정적인 좀 수익이 났습니다. 안정적 수익. 이때부터는 이제 무리하게 하지 않았죠. 부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동전주 아시죠? 뭐 근거 없이 오르고 내리는 거. 테마주 아시죠? 대선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 이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부자들은 배당주, 그리고 뭐 20대 대기업, 그러니까 안정적인 회사들의 안정적인 요런 것에 그냥 주식에 넣어서 일정 부분 이렇게 내 돈이 불어나는 요런 식의 투자를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꼭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야, 부자는 1억 넣고 1%만 올라도 100만 원인데 나는 100만 원 넣었는데 1% 올리면 10,000원 아니냐. 그러니까 부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100만 원을 가지고 뭐 10억도 만들고 100억도 만들어야 되니까 나는 공격적으로 그런 주식을 한다 그러는데, 이러면 100방 실패합니다. 100만 원이 1%가 올라서 101만 원이 되더라도 그 101만 원이 다시 또 1%가 오르고 1%가 오르고, 이 시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부자들이 1억을 넣고 1%가 올라서 100만 원을 번 이 1억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100만 원으로 1% 벌고 2% 벌고 3% 벌고, 이런 과정이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바로 돈이 되는 거고, 그 돈이 큰 돈으로 변한 거죠. 이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저도 이제 부자를 따라하면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얻고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1% 안에 들어가려면 금융 자산은 10억, 부동산은 30에서 40억이 있어야 된다. 아마 제 구독자분들 중에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으시겠죠. 하지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1% 내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면, 일단은 거주용 부동산, 이제 아파트가 많겠죠. 32%고, 유동성 금융자산의 11.6%, 그리고 이제 거주의 주택, 이거는 뭐 이제 상가겠죠. 그리고 이제 빌딩의 10.3%, 예적금 8.7%, 주식 7.4%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적금은 저는 되게 싫어해요. 예적금 하지 않는다. 제 영상에도 있습니다. 예적금은 부자를 더 부자 만들어주기 위한 미끼 상품이다.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예적금에 왜 근데 그런 미끼 상품을 8.7%나 들고 있느냐. 이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부자분은 이제 한 달에 약 한 1,000만 원 정도를 적금을 합니다. 한 달 1,000만 원이죠. 1년에 1억이 넘습니다. 1년짜리로 하는데, 이유가 세금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체를 하시거나 하실 때 유동성이 갑자기 막혔을 때 세금을 못 내가지고 생기는 문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냥 한 달에 1,000만 원씩 세금을 내기 위해서 특수 목적을 가지고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주로 보거든요. 뭐 500에서 1,000만 원씩 한 달에 넣으면서 적금하시는데, 목적은 대부분 세금이죠. 네, 사업에 관련된 세금이라든가 어떤 그 지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이걸로 돈을 모으자라고 하시죠. 약간 다르죠. 이런 부분이 아마 8.7%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보시면 이제
당연히 부동산이 많죠. 한국은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이 50%가 넘고 가장 높은 관심도 역시 부동산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실물 자산, 금, 보석에도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주식과 금, 보석 등의 고수익을 기대하는 부자들이 많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주식을 지금 이제 분할 매수 진행 중입니다. 뭐 종목 같은 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그냥 대기업 중에서 20위권 내 중에서 제가 이제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위권 밖에 딱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분할 매수 중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주식이 박스권이죠. 보통 한 생각을 해보면 한 2,000포인트에서 한 3,000포인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2,400점 넘죠. 이게 그냥 우리나라가 안 좋게 얘기하면 박스권이고요. 좋게 얘기하면 박스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 이렇게 오르는 주식은 이게 언제 떨어지지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계속 떨어지면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지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올라가기도 하겠죠. 근데 이 우리나라 주식은 박스권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한 2,000포인트까지 오면 그냥 또 한 3,000까지 올라가고 또 3,000 정도가 올라가면 물론 더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에 3,300, 3,400까지도 갔었죠. 근데 역사적 고점이었고 코스피 기준으로 그냥 한 3,000포인트째쯤 되면 이제 좀 떨어질 때가 다가오나 보다 이러다가 또 떨어집니다. 요거 무한 반복이죠. 우리나라는. 이게 좋게 얘기하면 박스권이고 나쁘게 얘기해도 박스권입니다. 다만 2024년은 좋지 않았어요. 주식이 대단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2025년은 상당히 좀 좋을 거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부자분들도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주식을 뽑았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즘 이제 나스닥 같은 이제 미국장이죠.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높아요. 거기는 영원히 오른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환호성, 믿음 이런 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빅쇼트의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한국 주식 뉴스 한번 보셨나요? 절망, 과소평가, 암흑 뭐 요런 내용들이 기사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는 이제 빛이 보이는 순간이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제가 요즘 기사를 계속 보면 제가 하락을 확인하는 법 뭐 이런 내용에서도 있지만 뉴스에서 절망을 얘기하면 앞으로 빛이 보일 가능성이 커지고요. 뉴스에서 환희를 얘기하면 절망을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나스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나스닥에 대한 믿음도 너무 좋지만 국장, 우리나라 장과 좀 적당히 분산 투자도 괜찮지 않나. 저는 이제 국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저는 주식을 조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항상 저희 생각,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위시한 가상자산이 오르고 그 다음 주식이 오르고 그 다음 부동산이 오른다. 뭘로 딱 경제학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요런 루트를 보이더라 라는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코인은 이미 많이 올랐어요. 지금 1억 한 4천에서 5천 정도 하나 봐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얘가 올라가면 3억도 간다 뭐 이런 뉴스 나오죠.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면 100%가 오르는 거네요. 엄청난 겁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두려움도 있죠.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가상자산이 오르는 시점에 지금 주식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순서상 가상자산이 올랐으면 이제 주식이 오를 때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부의 흐름상 부동산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점진적으로 가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25년 상반기까지 관망하고 매수에 나설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 하락은 26년까지도 올 것이다. 실제 27년부터 부동산은 아마 상승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이제 좀 올라줘야 이제 그 돈이 점점 부동산으로 넘어가서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분들도 비슷한 생각 하시나 봐요. 가장 유명한 투자처로 주식을 뽑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그 부자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죠. 당신은 얼마가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100억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100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은데 요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 안 할지 이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아는 부자분이 했던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소비라고 표현도 하고 소비를 하죠. 엄청나게 비싼 차를 사거나 엄청나게 비싼 뭐 물건을 사거나 이런 과소비나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50억을 가지신 분이나 100억을 가지신 분이나 200억을 가지신 분이나 똑같습니다. 때 되면 해외여행 한 번 가고요.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고요. 그러니까 1% 안에 들어가면 정말 비싼 정말 럭셔리한 자동차라든가 정말 럭셔리한 옷 뭐 보석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생활을 합니다. 인간 사는 거 다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그 회장님께서 엄청난 돈을 벌고 싶어서 무리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정 금액 그분은 그때 한 30억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이 금액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냥 내가 소주 한잔 먹고 싶을 때 소주 한잔 하고 내가 회 먹고 싶을 때 회 먹고 내가 친구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충분히 그냥 하는 건 지장이 없더라. 다만 그 이상 가면 뭐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50억을 만들었더니 그냥 100억을 만들고 싶고 그걸 만들었더니 200억을 만들고 싶고 그냥 그 하나의 그 욕심 내 마음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돈을 계속 벌고자 했던 것이지 하는 거는 똑같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액을 얼마로 잡느냐의 문제지만 40에서 5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1%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를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를 세웠을 때는 이제 앞으로 몇 년 안 남았거든요. 몇 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도 꼭 생각하시는 목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